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신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계공학과를 카이스트에서 졸업하고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전공이 처음 생겼을 때 저게 뭐지? 라고 이제 부전공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시작이 돼서 거의 10년 정도를 STP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STP에서 생활한 거를 단 2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요 2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제 석사학위 논문이고,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 뇌 연구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뇌 연구 촉진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은 학제성의 정책적 기반, 한미 뇌과학 분야 형성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한 몇 년간 긴 시간 동안 STP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들이 뭐였나 라는 것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도 유추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요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 STP에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는 두 학위 논문의 제목에도 나오지만 저는 오늘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밝힌다라고 하는 신경과학, 뇌과학이라는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근데 그 학문이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라서 관심이 많이 가졌습니다. 즉 interdisciplinary research라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그걸 천천히 보니까 그 융합을 하는 방식과 형태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융합과학 지식을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지? government policy가 어떤 역할을 하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져서 government policy가 세 번째 키워드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뇌 연구라는 분야가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데이터 센트릭한 학문으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한 학문이 굉장히 데이터 센트릭한 학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지식 생산 또는 지식 유통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것이 궁금해졌고,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빅사이언스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던졌던 질문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가장 큰 질문은 저한테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과학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what kind of scientific knowledge, 어떤 종류의 과학 지식이 오늘날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럼 어떤 방법론으로 이제 풀어 나가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냥 저는 제 질문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론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풀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풀기 위해 내가 차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지? 라고 찾아 나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또는 체득해야 되는 방법론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융합적인 학과잖아요. STP에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선물 박스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푸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공해 주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풀어 나갈지는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STP에서 연차별 학습 경험을 좀 공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숙제를 많이 줬어요. 여기 실무진께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STP에서 내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가장 첫 번째 제 논문은 석사 논문을 기반으로 첫 번째 논문을 출판을 했고요. 제가 석사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저널, 미네르바,
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통찰도 가지고 오면서 정책적인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네르바에 있는 저널들을 굉장히 즐겨 읽었고, 그리고 더 솔직하게는 지도 교수님께서 저와 핏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 석사 논문을 거기에 투고를 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 이전까지는 저는 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완벽한 상태로, 완성형의 상태로 가서 이제 발표를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석사 논문을 졸업하고 다 석사 학위를 받고 첫 번째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이 제가 저 때 발표를 굉장히 망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쟁쟁한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고,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약간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이 그 전북대 교수님 분이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 외부 논문 심사위원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겹겹이 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과를 올려가심에 있어서 그게 나중에 다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학술대회에서 석사 논문을 발표한 날, 제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외부 심사위원이 되셨고, 그분이 지금 현재는 그분이 이제 제 직장 동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로 진학을 했고요. 박사는 제 관심사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Qualifying Exam은 History of Science랑 Public Policy로 받았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는 그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과학사 프로그램에서 프리닥을 잠시 했었고요. 그렇게 재밌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잡마켓에 나가서 아까 양설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다양한 리젝과 윗드로우의 경험, 저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박사학위도 마치고 포닥도 MIT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마치고 현재는 전북대학교 과학학과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북대학교 과학학과는 사실은 한국에서 과학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이언스 스터디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과학사, 과학철학, 그리고 STS, 과학정책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학과인데요. 처음으로 과학학과가 1994년에 설치된 학교이고 이제 내후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그 전북대에서는 30년 전부터 이렇게 쭉쭉쭉 축적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학과에 가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융합형 인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연구부터 교육까지 이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갈지는 몰랐었는데요. 이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에는 소위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소위 문과, 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문과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이과를 전공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실험실 바깥의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험실 바깥의 것들을 알 때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프레스티지어스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삼아서 저는 이 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어떤 의미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에는 이런 과학기술 정책 포함해서요. 이런 학문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알리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기 이 워크숍을 준비했던, 커리어톡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각 분야의 어떤 STP의 전망과 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좀 STS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무슨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고정된 수요와 전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서 STP의 전망과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솔직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STP에는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문과와 이과형 융합형 인재가 그 교육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에 필요한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은 이 공부를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좋은 저작도 있잖아요. 아실 전치영 교수님이 쓰신, 네, 전치영 홍성욱 교수님이 쓰신. 그래서 어떤 전망과 수요를 여러분들이 매우 계속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여러분들만의 수요와 전망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이제 과학학과에 가서 뭐 이렇게 교육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기 제 지도 교수님이 오실까봐 제가 이거 좀 붙였습니다. 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그 출판했던 논문들이 좋은 상을 좀 거둬서 뭐 이런 일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북대 과학학과에 와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뭐 더 좋은 교육과 연구를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에 같이 해주실 후배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